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야, 이 정부 정말 혹시 여기에 굉장히 심각한 비리는 없는 것은 아닌지 나중에 다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문득 바다 이야기가 떠오르는, 바다 이야기 아시죠? 그런 태양광, 그 태양광을 정말 하다 못해 이런 데까지 한다. 지구 반대편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는 욕하고 뒤에서는 미제라면 사죽을 못 쓰고 있는데 미국 욕을 그렇게 하더니 어떤 이야기인지 보겠습니다. 이 정부는 그야말로 태양광에 미친 것 같습니다. 과거 전두환 정부에서 농민 이주를 목적으로 구입한 칠레 농장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선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그 태양광 패널은 메이드 인 차이나 부품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칠레 마울레주 테노시에 있는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소유의 35만 평 규모의 대규모 농장에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국회에 11월 29일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산자부는 해외 자산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명분 하에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4월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이 땅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산자부는 3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 2기를 1단계로 먼저 짓고 140메가와트 발전소 1기를 2단계로 추가 조성해 해당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칠레에 팔아서 향후 30년간 6억 2,445만 달러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주관사가 자본금 30%를 대고 나머지는 대출 등 외부 자본을 투자받아 조달할 계획인데요. 산자부는 이 사업이 연간 수익률 15%에 달하는 알짜배기 사업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전기 판매를 통한 수익과 탄소 배출권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 정권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계기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디모 업체, 최근 중국 태양광 제조사와 9천억 원대의 태양광 발전 장비 원자재 공급 계약을 맺은 오모 업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이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중국 태양광 업자들의 배만 불려주기 위해 국내도 모자라 지구 반대편에서도 태양광에 집착하고 있다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바다 이야기라고 하는 이 불법 사행성 오락 게임 있었죠. 그것 때문에 정말 세상이 발칵 뒤집혔고 그거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 버렸는데 지금 저는 이 태양광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저 태양광 업자들 또는 그 업자들 뒤에 누군가 뭔가 그때 바다 이야기 같은 그런 이익관계가 혹시나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혹을 항상 가져봅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뀐다면 이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아주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자들이 애초에 이렇게 태양광을 가지고 많이 해먹기 위해서 탈원전이라는 그런 정책 어젠다를 들고 나오고, 그리고 탄소 배출을 우리는 최저화로 하겠다. 선진국은 깜짝 놀랄 그런 목표를 제시를 하는데 국내에서는 안 되니까 해외에서 탄소 배출 저감하는 이런 것도 국내 실적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결국은 국내에서 어려우면 해외에서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짓까지 명분화시키는 이런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1980년대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일본이 브라질이나 이런 남미에 일본 땅보다 더 큰 해외 영토를 사놓았다. 이래서 일본 열도가 주저앉아도 일본 국민들 전부 다 이주할 수 있다. 이런 글을 많이 봤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혹시나 하는 미래 차원에서 또 우리는 항상 영토가 적은 어떤 그런 트라우마, 그리고 또 인구 밀도가 아주 높다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우리도 해외 영토를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80년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80년대에 해외 농지 이런 것들을 구매를 많이 했는데 저도 처음 알은 내용입니다만은 전두환 정부 시절에 35만 평의 이 칠레 농장을 사놓았는데, 이렇게 해서 전두환 정부는 우리 한국 농민들을 여기다가 이주시켜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그 농작물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칠레 정부가 농업 이민은 허용하지 않아서 결국 이민은 성사되지 못하고 현지인에게 임대하는 이런 용도로 쓰고 있다가 지금 외교부죠. 코이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
정말 기가 찬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35만 평의 부지에 태양광을 쫙 깔아서 이거 가지고 30년 동안 6억 2,445만 달러. 이거 완전히 그냥 아주 최상의 가격으로 전기를 칠레 정부에서 받았을 때 이야기만 있는 겁니다. 30년 동안 여러분들 태양광 패널 30년을 사용 기간으로 보십니까? 제 주변에 아무리 물어봐도 한 20년, 맥시멈 20년이라고 생각하던데 그걸 30년이라고 또 여기는 또 계산을 하네요. 30년 동안 썼을 때 15%의 이익이 나온다면 20년밖에 못 썼을 때는 도대체 얼마나 적자를 볼까? 이건 이들에게는 관심 없죠. 왜? 지금 팔아먹으면 되니까. 그 매출을 라면 먹던 같이 자취방에 앉아서 라면 같이 끓여 먹던 동생 또는 그 동생 친구 누구 한다고 하던데 뭐 그런 자들에게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다 잘 살펴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런 매출을 올려놓고 나중은 모르죠. 그렇게 해서 뭐 지금 온 호수마다 깔려 있는 그 태양광 패널들 새똥 때문에 지금 뭐 발전량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데 그 새똥은 또 어떻게 치웁니까? 그런데 뭐 그런 건 관심 없죠. 지들은 팔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태양광에 얽힌 카르텔들 우리 반드시 밝혀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애초에 태양광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혹시나 해먹기 위해서 탈원전이다, 탄소다 이런 것들을 추진한 것은 아닐까라는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데 나중에 검찰에서 한번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아무튼 이런 이상한 일도 있었다. 근데 중국 이야기 더 웃깁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반미를 외치는 좌파들의 공통점은 앞에서는 반미를 외치지만 뒤로는 미제라면 사족을 못 쓴다는 점입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며 반미 여론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던 중국에서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 아이폰이 압도적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반미 선동 구호를 그토록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난 10월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구매한 스마트폰은 중국제가 아닌 미국 애플의 아이폰인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카운트포인트 리서치가 현지 시각 11월 29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애플은 지난 10월 중국에서 신형 모델인 아이폰 13 모델을 출시하며 전월 대비 무려 46% 폭등한 판매량을 기록했는데요. 아이폰 13 단일 모델로만 10월 판매된 전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의 22%를 차지하며 20%로 2위를 기록한 중국 메이커 비보, 8%로 3위를 기록한 화웨이를 제치고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 아이폰 13 모델은 중국 판매 가격이 세부 규격에 따라 94만원에서 145만원에 달할 정도로 대단히 고가의 스마트폰인데요. 이런 가격은 중국 브랜드인 비보나 화웨이의 스마트폰 평균 가격이 20에서 30만원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압도적으로 비싼 가격이지만 중국인들은 아이폰 13 출시 사흘 만에 600만 대를 사들일 만큼 애플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아이폰 13 가운데서도 가장 비싼 버전인 프로나 프로맥스를 주문할 경우에 제품을 받기까지 최소 4주 이상의 대기 기간이 소요될 만큼 물량이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집계를 발표한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의 파룬 파닥 애널리스트는 애플이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을 겪지만 않았어도 판매량은 더 높았을 것이다 라며 중국인들의 애플 사랑이 대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연일 미국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며 애플 불매 운동을 하자고 대중을 선동하던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조차 미국산 불매 운동 촉구 메시지를 아이폰을 이용해 트위터에 올렸다는 것인데요. 입으로는 반미를 외치면서 미제라면 정신을 못 차리는 역겨운 이중성, 좌파들은 어딜 가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미국 그렇게 욕하고 한미동맹 끊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고 반미운동하고 하는 자들 자기 딸 아들 미국 유학 보내고 미국에서 태어나게 만들고 하는 자들 수두룩 빽빽하죠.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서서는 자신들을 믿고 따르는 개돼지들, 붕어 가재들에게는 미국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네들 재산 그리고 자기네들 가족은 미국에 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좌파들, 한국의 천지로 있죠. 그런데 그게 중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그렇게 죽도록 싫어하면서도 미국 자본주의 상징인 아이폰을 이렇게 사랑하네요. 우리는 이 휴대폰을 살 때 통신사하고 제휴 약정 통해서 좀 희한한 가격으로 사죠, 사실은. 그래서 한국 사람만큼 휴대폰을 자주 바꾸는 사람이 잘 없다 할 정도로 저도 거의 2년 지나면 바꿉니다. 제가 휴대폰 가지고 하는 일이 많아서.
그럴 정도인데 중국은 우리하고 다르죠. 중국은 그냥 휴대폰 사야 됩니다. 사서 그거 가지고 이제 통신사 유심칩 꽂아서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휴대폰 가격 뭐 200만 원이다, 150만 원이다, 이거 그냥 그대로 주고 사야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TV 150만 원짜리 사느냐, 100만 원짜리 사느냐, 200만 원짜리 사느냐 이거 고민하듯이 통신사 약정 우리는 뭐 휴대폰 가격 생각 안 하고 한 달에 얼마 내냐 이것만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휴대폰을 얼마짜리를 사냐? 그럼 내가 150만 원짜리 휴대폰을 샀으면 이거 가지고 몇 년을 써야 되냐? 이런 거 생각하죠. 집에 우리 150만 원짜리 TV 사면 꽤 괜찮은 TV인데 그거 2년만 쓰고 버린다 그러면은 큰일 나겠죠. TV 뭐 5년, 10년 막 쓰죠. 그런데 우리 휴대폰은 안 그래요. 그런데 중국은 그렇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팔린다는 건 정말로 좋아한다. 특히나 자기네들이 국산보다 4배에서 5배씩 비싼 이 아이폰을 이렇게 많이 산다. 그러면서 반미를 주창하는 자오리젠, 이 사람 방송에서 많이 보셨죠. 그래서 미국이 위챗 같은 거 이런 거 제재하고 하면 지네들도 가만히 안 있고 아이폰이나 이런 거 제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내용을 트위터에다 올리면서 아이폰으로 올렸네요. 트위터는 뭐 어떤 기계로 올렸다라는 게 딱 나와요. 그래서 자오리젠의 휴대폰의 아이폰이었습니다. 트위터 for iPhone. 이렇게 딱 걸렸죠. 아이폰 제재하겠다라고 해놓고, 그리고 입만 열면 미국 욕하고 대만 때려 죽이겠다고 하고 하던 환구 10의 후시진 편집장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방송에서 많이 들으셨죠. 그 후시진 뭐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미국하고 뭐 관세 협상하고 어쩌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쭉 전하면서 또 이걸 트위터에 올렸는데 트위터 for 아이폰. 그렇게 미국 욕을 하고 미국 이러면 뭐 정말 찢어 죽일 듯이 이야기하더니 이 후시진이도 아이폰을 쓰네요. 그래서 앞에서는 마치 반미의 투사인 것처럼 하면서 뒤에서는 미국제라면 사죽을 못 쓰는 중국인, 그리고 앞에서는 반미 자주의 투사인 척하면서 뒤로는 미국에 자기 자녀들을 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한국 좌파들.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돌아서면 뒤통수. 똑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